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벨 진행을 맡은 장엘리고요. 함께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프닝벨 2부에 또 이 시간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투자 전략을 제시해줄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전문가님. 매일매일 뵙는데 이렇게 또 이름을 틀리네요. 네. 요즘에 유력 대선 주자들이 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또 관련 종목들이 또 뭐 대선 뭐라 그러죠? 네. 테마주라 그러죠? 네네.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도 또 따라가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뭐 요즘뿐만이 아니라 네. 올 초부터 작년부터 계속 대선 테마주들이 유동을 쳤거든요. 그랬죠. 중요한 네. 거는 이제 사실은 이런 그 관련 기업들은 어떤 면에서 연관성이 없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학연이나 지연이나 뭐 이런 건데.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윤석열 관련주는 이제 보통 뭐 파평 윤씨라든가 네. 서울대 동문.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고향이 충청도에서 충청도 관련 기업들이 그렇죠. 오르고 다만 이제 윤석열 그 전 총장은 이제 고등학교는 충암고등학교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때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평전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충암고등학교는 아마 이제 유명한 기업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충암고 아마 그런 테마는 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최재형 씨는 뭐 아시다시피 뭐 KS 경기고 뭐 서울대니까 워낙 뭐 기업들이 네. 많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또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검정고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학교 이제 중앙대 테마 내지는 그다음에 이제 고향이 안동이니까 이제 네. 안동 관련 그다음에 이제 뭐 경기도 관련 이런 테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테마주들은 분명히 이제 수익률이 분명히 좋은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점에 잡은 종목들은 이제 수익률이 많이 이제 뭐 반토막 난 종목들도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게 항상 5년마다 네. 이게 항상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여기에 또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종목을 잘못 고르면 지금 뭐 투자 위험 종목, 뭐 윤석열 관련 종목, 뭐 맵젠이라든가 세미시스콘의 투자 위험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성 이노베이션은 이제 이재명 관련주인데 이거는 이제 투자 경고 종목. 그다음에 이제 최재형 관련주 보면 이제 오픈 베이스는 또 투자 위험 종목. 이제 단계가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종목들이 워낙 뭐 장을 주다 보니까는 뭐 개인들이 여기에 좀 이렇게 같이 동승하는 어떤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테마주가 보면은 결국에는 기업의 오너들한테 좋은 일이거든요. 그 이제 오너들은 입장이 일단은 뭐 가격이 넘으면 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공시하는 거죠, 그러고 네. 팔았다 그러고 아마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네. 이제 공시하면 끝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관련이 좀 아예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렇죠. 것도 예, 있긴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약간 이렇게 그렇게 오를 때마다 한 번은 좀 따라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가끔 있었어요. 근데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 항상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오프닝벨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죠.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장유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0.18% 상승한 3,292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0.22% 상승한 1,024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소폭 매수세로 들어오는 듯 하더니 매도세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개인만 홀로 700억 원가량의 물량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400억 원가량의 물량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내림세로 가고 있습니다. 89,900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2%대까지 탄력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랑 네이버 오늘 오름세로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1% 가까이 상승세 가져가면서 159,500원 선에 체결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내림세입니다. 이어서 LG화학도 오늘 탄력 받아가면서 출발합니다. 846,000원 선에 체결되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삼성 SDI는 1%까지 상승세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엇갈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에서 11만 5,300원 선에 체결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0.32% 내림세입니다. 시젠이 오늘 2%대 상승세 받으면서 8만 3,700원 선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오늘 카카오게임즈는 어제 탄력 많이 받았었는데 3%대까지 내림세로 가고 있고요. CJ E&M은 2%대 탄력 받으면서 18만 3,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스푸트니크 V 관련 종목들 가져왔는데요.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90% 가까운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EID는 오늘 6%까지 강세 키우면서 581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트론과 이화전기도 4%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수 엣지스도 이어서 3%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휴원스 글로벌 오늘 탄력 좋습니다. 13.96% 상승세 가져가면서 7만 1,000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하반기에 생산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1%대 강세로 33,55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해운 관련 종목들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2030년에 해운 70조 원 돌파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해운주 초반에는 강세가 더 좋았는데 지금은 약간 머물러 있는 모양새입니다. HMM이 오늘 1%대 강세 보여주면서 44,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한해운이 오늘 3% 가까운 상승세 가져가면서 3,545원 선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살펴보시죠. 올해 5월까지 글로벌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이 모두 10위권 안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7월에는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오늘 강세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DIT가 5%대까지 탄력 받으면서 11,100원 선에 체결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3%대 SKIE 테크놀로지까지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CI테크 홀로 내림세입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삼성 SDI도 0.73% 강세 가져가면서 69만 1,000원 선에 체결되고 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LG화학까지 1%대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우선 이 시각 또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지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푸트니크 V 관련주가 좀 오늘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EID가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 뭐 이 브라더스가 전부 다 오르거든요. 네. 보면 지금 뭐 이트론, EID, 뭐 바이넥스, 뭐 네. 이래서 이자 들어가는 종목들 이수 엣지까지 이제 스푸트니크.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면 이제 휴원수 글로벌 그룹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뭐 휴메딕스 이런 종목이 또 별도로 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진원생명과학은 또 이제 경구용 이제 먹는 건데 이거는 이제 치료제에서 변이에 효과가 있다라 지금 진원생명과학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징지로 보면은 이제 오늘 뭐 알소프트는 이제 우리 재택 관련주인데 오늘 좀 오르고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은 이제 작년에 아마존하고 이제 물류 그 어떤 거 PC, 산업용 PC, 모바일 PC를 납품 계약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거를 인도에서 지금 납품을 해서 앞으로 이제 미국까지 진출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의 뭐 버라이즌 인증을 했다라 가지고 아마 지금 포인트 모바일도 조금 오늘 특징지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유심히 볼 거는 이제 그 이니텍이라고 이제 보면은 이 경기대 공공 배달 앱 이거에 또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 가지고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이니텍의 종목도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오늘 우리 주가 흐름이 최근에 먼저 3,300선에서 강하게 뚫지 못하고 계속 이제
저항선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이번 달, 그러니까 7월 달에 옵션 만기일이 7월 8일이에요. 이 두 번째 목요일이니까 사실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즉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이제 옵션의 경우에 이제 하방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거든요, 배팅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주 목요일,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분명히 주가는 오르는 실적이 좋아서 오르는 흐름을 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옵션 만기가 7월 8일이기 때문에 아마 네. 그때까지는 아마 급하게 상승은 없을 것 같고 아마 그때마다 아마 외국인들이 아마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선물 옵션하고 연계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이슈가 없어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은 아마 이런 선물 옵션과 연계된 어떤 외국인의 어떤 투자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지금 1,130원을 다시 또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조금 우리가 좀 원화가 지금 또 약세를 가는 이런 경향에 있어서는 또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함으로써 이제 환율이 우리가 원화가 약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선물이나 옵션의 영향을 덜 받는 일단 외국인들은 아마 코스닥에 아마 개별 종목 쪽이 좀 이렇게 베팅을 하지 않나 이렇게 모습이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상승률과 하락률 측면에서 조금 더 눈에 띄는 종목도 따로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러시아 스푸트닉 관련주들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의 어떤 거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제 과연 백신을 맞는데 네. 지금 이제 백신이 맞는 게 중요한 아니라 이제는 변이까지도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부분이 맞는 아스트라제네카는 거의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화이자나 모더나 그래서 오늘 또 러시아의 뭐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이 네. 오는 거 봐서는 결국 이제 변이 바이러스를 얼마나 막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심이 그쪽으로 아마 투자 심리는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과연 우리 이제 뭐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지만 뭐 해운 강국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실현한다 그랬죠. 했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뭐 H&M이라 뭐 페노션 대형은 이미 다 알려진 종목들이고 제가 그때 아마 KSS 해운을 아마 언급을 했을 거예요. 이 종목은 이제 이 기업은 이제 화학 제품 암모니아 이런 네. 특수 어떤 거 화학의 어떤 거 운반하는 그런 이제 그 해운주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도 언젠간 한번 우리가 슈팅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휴원수 글로벌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과 포인트모바일, 이니텍까지 좀 특징주 살펴주셨고요. KSS 해운을 포함해서 해운주들까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보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 앞서서 증시 상황과 관련해서 최동기 전문가님과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님과 또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코너죠. 이슈킹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또 적정 주가 상향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 일단 적정 주가를 올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에서 상위 5개 기업을 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오늘로서 일단은 이제 이익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뭐 1, 2기 마음대로 정했지만 이제 오늘이 이익의 12주차를 이제 분석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오늘 이제 마지막이고 또 다음 주는 이제 3기가 또 시작이 되는데 일단은 2기는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뭐 12주니까 거의 뭐 3개월 동안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네, 벌써 3개월이 뭐 1, 됐네요. 2기 이게 가지고 거의 지금 거의 뭐 7개월이 된 것 같은데. 네,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었죠. 네, 플러스 마무리가 한번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지난주에 일단 6월 21일, 2일에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적정 주가를 올린 종목들을 보면은 총 종목이 이제 10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카카오, 뭐 하이브, 덕산 네오룩스, 현대이아, 네이버, LG 이노텍, 금호건설, 넷마블, 삼성 엔지니어링, TCK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적색 부분, 빨간색 부분이 네. 일단은 랭킹 1위에서 5위가 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랭킹 안에 못 들었는데 사실 보면 뭐 랭킹 안에 든 종목들은 대부분이 이제 플러스 난 종목이고 네. 못 들은 종목은 이제 마이너스 된 종목인데 일단 카카오가 일단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네요.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일단은 아침 동시효과 기준으로 해서 샀을 때 이제 금요일 종가는 이제
마이너스 0.6%인데 이제 카카오가 일단은 이제 그 지난주에는 많이 올랐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 지난주는 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도 일단은 이제 목표가 뭐 굉장히 올리면서 핫하게 올랐었는데 네. 이제 아마 이번 주에 어젠가 그제 이제 하이브의 어떤 그 블락딜 그 소식에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주춤하는 모습 보인 게 이제 하이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덕산 네오록스는 뭐 우리 OLED 관련주여 가지고 계속 좋은 이슈 되면서 일단 4위를 기록했고 현대유야 역시 네. 뭐 우리 엔진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뭐 열 교환기 해가지고 일단은 1위를 기록했고 이 종목은 또 우리 일부에서도 아마 추천했던 종목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현대가 이제 1위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이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이제 49만 원까지 했는데 일단 상대적으로 지지난주에는 네이버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 지난주에는 오히려 네이버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LG 이노텍, 금호건설, 넷마블. 그래서 뭐 넷마블도 보면은 뭐 제2의 나라여 가지고 뭔가 이렇게 게임주에 대해서는 이제 이슈를 만들려고 했는데 워낙 게임주들은 뭐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월등하게 뭐 1위를 하기 전까지는 게임주에서 아마 수익이 나기는 이제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뭐 아시다시피 펄어비스가 많이 올랐는데 네. 상대적으로 보면 어제 또 펄어비스의 이런 공매도가 엄청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갑자기 뭐 20% 오르는 이런 게임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결국 공매도 타겟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가 이제 어떤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갑자기 급등할 때는 이게 이어지지 못하는 게 이제 공매도의 타겟이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지수가 뭐 급격하게 작년 연말처럼 오르기 전까지는 이런 갑자기 오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매도를 주의해야 되는 데서 우리가 대형주에 있어서는 아마 수익을 내기가 그러니까는 뭐 안정적으로 뭐 하방 경직성도 있지만은 아마 수익률 면에서는 좀 더 열세가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안정적인 투자자 분들은 당연히 대형주를 해야겠지만 우리 뭐 주린이라든가 이제 우리 뭐 개미들은 금액이 작은 분들은 아마 이런 대형주에 대해서 투자했다가는 오히려 실망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는데 개별 종목도 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종목 선정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다음에 종목이 좋은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주식은 이제 제가 얘기하지만 그 타이밍의 예술이거든요. 그 결국은 이제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간이라는 건 이제 매매 타임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금호건설도 뭐 역시 건설주 뭐 해가지고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금호건설은 오히려 지난주에 마이너스 3.4% 기하면서 이제 꼴찌를 했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금호그룹 자체가 어떤 그런 그룹의 이미지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또 여러 가지 좀 악재보다도 좀 부정적인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3위를 기록했는데 갑자기 또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마 이번 주 들어서 많이 하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TCK도 일단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일단은 상위 5개 종목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가 보면은 이제 10종목이 수익률이 0.5%. 사실 네. 보면 여러분들이 0.5%하면 뭐 굉장히 뭐 작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게 사실 주식에 있어서 이 플러스 내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아시다시피 뭐 이게 남의 돈을 이렇게 번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0.5%도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게 이제 뭐 12주, 10주, 뭐 1년 누적되면 이 수익률이 결국에는 이제 은행 금리보다는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제가 전략을 말씀드린 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이죠.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종목을 뭐 10개 내지 뭐 5개에서 15개에서 분산을 하면은 그중에서 일단은 뭐 선수 많이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빠지는 종목도 나올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편입하는 종목들은 어널리스트들이 일단은 목표가를 올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뭔가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냥 뭐 아무런 근거 없이 올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뭔가 그 어널리스트 어떤 기준에 있어서 이 종목은 현재 저평가니까 아니면 현재 매출이 아빠 성장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올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다른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뭐 레포팅이나 일상적으로 내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분기라든가 월간에서 이런 종목들의 어떤 목표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목표가를 올리는 것들은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래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확률을 높이는 거죠. 확률 내지 적정률. 다만 이제 이게 수익률이 높고 낮은 그는 우리가 운에 맡기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적정률을 일단 높여야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일단은 어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올리는 종목들은 그나마 그래도 확률 면에서 적정률 면에서는 높다는 거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하는 거지 제가 이것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 근데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왜 추천했을까 레포트도 보면은 공부도 되거든요. 그럼 하루에 일주일에 뭐 10종목이면 하루에 2종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2종목 정도는 아마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이게 이제 쌓이면은 1년이면 거의 100종목이 넘으니까 뭐 10년이면 1000종목이겠죠.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 기업이 2000종목이지만 대체적으로 웬만한 종목을 다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레포트를 공부하시면은 아마 나중에 투자하는데 뭐 전업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뭐 자기가 부업을 하든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1주차부터 12차주 보면은 뭐 여러 1주차가 3.47%로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5주차가 3%, 그 2%대는 8주차하고 지난주 11주차. 그다음에 많이 빠졌던 게 10주차 2.3%. 그다음에 뭐 다 1%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전략 자체가 물론 큰 수익은 안 주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주는 전략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어떻게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하느냐. 네이버 뉴스에 보면 다 나와요. 아침에 보면 이제 증권에 보시면 8시 50분까지 이제 마감을 하죠. 그러면 보통 한 7시 한 3, 40분부터 이제 종목들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이제 우리 기자들이 뭐 FN 가이드나 YG 레포트 보면서 거기서 추출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사실은 네이버에 안 나오는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하기엔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중에서 올라온 것만. 기자들이 네. 뽑을 땐 그래도 뭔가 이제 관심 있는 종목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이제 네이버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12주 중에서 4개 주는 실패를 했고 8개 주는 일단은 성공했기 때문에 어떻든 확률 자체는 그래도 12분의 8 야간 몇 프로죠? 67% 된다는 거 적중률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누적 수익이 그래도 12주 동안 10.93%에서 일단은 10%를 넘겼습니다. 네. 수익률 산출은 이제 월요일 날 추천한 종목 월요일 날 동시효과에 사고 화요일 날 추천한 종목 화요일 날 동시효과에 사서 우리가 그 주의 마지막 네. 뭐 금요일이 됐든 목요일이 됐든 마지막 일단은 종가에 그러니까 3시 20분, 30분에 일단은 이제 매도하는 거로 해서 일단 수익률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이제 종목당을 일단 동일하게 정했고요. 그다음에 매매 방법은 이제 바스켓 매매라는 건 이제 큰 의미는 없고 일단 그 종목을 한꺼번에 다 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구니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네, 보면 이제 그렇죠.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들이 뭐 바스켓 매매 뭐 이런 게 있는 게 그렇죠. 사실은 우리 비차익 거래도 어떤 바스켓 매매예요. 왜냐하면 뭐 차익 거래는 이제 선물하고 연계되는 거고 이제 비차익 거래는 선물하고 연계되는 게 없이 하나 이제 바구니에 뭐 50종목이든 뭐 코스피 200이든 이렇게 정하거든요. 네. 정해가지고 이제 금액 나눠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그 은어로는 뭐 한방 거래 한 방이면 이제 한 방을 쏜다 그러고 그래요? 두 방이면 이제 그거를 나눠서? 바스켓 2개를 쓴다 이제 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뭐 우리가 개인이 뭐 그걸 일일이 그거를 뭐 그 주문한 사람이 주문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다 시스템화 돼 있어가지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한꺼번에 딱 체결이 돼요. 주문이 들어가면서 이게 그래서 이제 바스켓 매매 한 방 두 방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일단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12주차는 다시 한번 수익률 상위 종목을 보면 1위가 현대유야. 네, 우리 뭐 엄청 일부에서도 올랐죠. 일단은 네. 추천한 종목인데 여기서 보면 뭐 저도 이제 일부 보니까 아마 이렇게 우리 모 전문가께서 강승민 전문가께서도 네. 뭐 종목 선정을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뭐 우리 뭐 카톡방의 전문가보다도 훨씬 잘하시는 전문가니까 아마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2위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덕산 네오록스, 하이브가 사실 우리 네. 지금 개인들이 엄청 고전했던 종목이죠. 맞습니다. 아마 상장한 날 35만 원까지 갔다가 거의 뭐 반토 15만 원대까지 왔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32만 원까지 왔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블록딜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은 아마 이제 하향세를 이제 보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 5종목은 좀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이익에 있어서는 1주차에 한미 반도체가 19%대로 2위, 그다음에 CS 윈드가
3위를 기록했는데 사실 요새 보면은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CS 윈드 자체가 이제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아요. 네. CS 윈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이 풍력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네. 풍력하면 이제 CS 윈드하고 상강 M&T는 이제 구조물 그런 그 회사들이 이제 CS 윈드, 상강 M&T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주차에는 뭐 특별한 게 없었고요. 이제 3주차에 효성화학이 이제 1위를 기록을 했죠. 21%.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하반기에는 아마 이 화학주들이 어떤 피크 아웃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하반기에서는 화학주에 대해서는 조금 어널리스트 의견들이 좀 부정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화학주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코스맥스는 이제 2주차에도 추천이 됐었고 3주차에도 추천이 됐는데 역시 이제 이런 거 화장품 업체들은 이제 중국 관련 실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아마 그렇겠죠. 향후에 뭐 한알령 해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화장품 업체라든가 우리 뭐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은 네. 일단 중국에 있어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면 요새도 뭐 아모레 퍼시픽이다, LG 생활건강 이런 화장품 결국에는 이제 중국 실적, 중국의 법인의 어떤 그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나빠지에 따라서 어떤 주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국의 어떤 경제 어떤 흐름 이런 걸 보면은 아마 화장품주의 어떤 주가를 아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4주차에는 뭐 특별한 게 없었고요. 일단은 이제 은행주들이 좀 추천이 올라가는데 일단은 상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5주차는 아프리카 TV가 10%대인데 최근에 아프리카 TV가 BJ들이 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라 이제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다시 오르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 TV 제가 볼 때는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아프리카 TV에 이 BJ들이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아마 이제 그런 플랫폼에서 아마 좀 이런 거를 좀 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6주차는 이제 한전 KPS 가지고 일단은 이제 또 원전 테마가 또 기승을 부렸던 때거든요. 그래서 아마 6주차 벌써 이제 6주 전인데 일단은 이제 한전 KPS가 이때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7, 8, 9주에 보면 이제 특별한 건 없고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밑에 한온 시스템, 현대에블리터, 만도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일단은 네. 최근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제 수익률 상위 종목에 올랐고, 그다음에 7주차 보면 이제 SM이 이때 이제 7% 상승을 했는데 역시 이제 SM도 계속 지금 이슈가 나오면서 네. 지금 뭐 이수만 회장의 어떤 지분이 또 매각이 뭐 카카오가 된다, 네이버 된다 아직 뭐 확정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아직 뉴스를 못 봤는데 아마 SM도 뭐 그런 엔터주들도 계속 하반기에 어떤 뭐 대면 콘서트라든가 이런 거 이슈에 갔어도 분명히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기대되는 어떤 그런 업종이 엔터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주 차에는 보면 이제 대한항공이 나왔고 포스코. 사실 이제 대한항공이 이번에 그 뭐 영화계 오스카상이라는 게 뭐 항공계도 있는데 대한항공이 그 상을 수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아마 최고의 어떤 항공사라 아마 인정을 받는 게 네. 대한항공 아니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가 사실 이번에 아마 1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아마 기록하면서 아마 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포스코가 어때 갑자기 뜨거든요. 그런 네. 거 봐서는 아마 포스코가 그동안에도 많이 올랐지만 아마 실적이 굉장히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또 기대를 하는 종목이 이제 포스코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SM이 또 11주차에 4위를 기록을 했네요. 그래서 12.8% 해가지고 SM이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휠라 홀딩스 해가지고 지금 뭐 우리 골프 지금 붐이 그렇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골프존이라든가 뭐 골프존 뭐 홀딩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네. 뭐 휠라 홀딩스 뭐 휠라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우리 의류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 뭐 한세 MK라든가 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면 이제 네이버가 또 들어가 있었고 또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12차 해가지고 이제 12차는 현대유야, 네이버, 삼성 엔지니어링 순이었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이제 현대이하부터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하겠습니다.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일단은 이제 목표가를 올렸는데 제목 자체가 실적이 깡패라고 그랬어요. 깡패라서. 하여튼 이게 이런 제목을 이제 네. 굉장히 잘 뽑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보면 이제 이러면은 뭐냐면 이제 어널리스트들이 전에는 그냥 뭐 평범한 제목을 썼는데 요새는 이제 뭐 젊은 어널리스트 많다 보니까 튀는 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자기의 어떤 거 레포트를 많은 사람들이 읽어줘야 자기의 가치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일단 제목서부터 튀지 않으면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네, 좀 맞습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서 뭐 실적이 깡패다 했는데 어차피 뭐 이번 주에 지난주에 1위를 했으니까 뭐 성공한 거죠. 이 네. 어떤 어널리스트는 이제 메리츠증권을 누군지는 그러네요.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 목표가를 일단은 10만 원에서 15만 원도 올렸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뭐냐면은 자동차 부품하고
이제 기계 사업을 이렇게 영위하는 회사인데 자동차 부품은 엔진이라든가 구동 부품, 친환경 부품인데 결국은 뭐 이게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에 몰아릴 수밖에. 그다음에 이제 현대이하가 이제 상장이 된 게 아마 200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2000년대 네. 초반 중반인데 그때 보면은 현대이하가 상장될 때 이제 현대차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룹사에 일단 좋은 일감을 몰아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 로템에서도 가장 에이스인 부분을 현대이하에 넘겨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모했던 부분을 잇기 위해서 일단은 그때 현대이하에 일단 좋은 아이템을 많이 몰아주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가 그때 이제 성공을 했죠. 그때 이제 공모전 굉장히 이제 붐이 그때 현대이하가 아마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사업 부분 이제 공작기계 사업과 특수 사업. 일단은 이제 공작기계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그룹의 하나기계가라도 우리나라에는 앞서 있던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지금은 현대차 그룹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제 하나 기계보다는 이제 뭐 우리는 현대차 그룹의 이런 기계 회사들이 좀 앞서는 면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봐서는 이제 하나그룹이 일단은 전에 아마 제가 증권시장의 역사를 읽을 때 보면은 이제 김종희 회장이 네. 일제 시대 때 뭡니까 그 해방될 때 네. 그 화약회사 직원이었어요. 직원인데 6.25 거치고 나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지가증권이라고 이제 우리 그 지주들한테 이제 그거를 이제 토지를 뺏었잖아요. 뺏으면서 네. 지가증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게 증권화 됐는데 그게 이제 6.25를 거치면서 지주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를 팔다 보니까 이제 헐값에 팔았거든요. 그러니 헐값에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화약이라는 그런 그 공장을 직원이 인수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두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더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중간에 그런 SK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재벌들이 일단 탄생한 역사는 일단은 지가증권을 덕을 보면서 일제 시대 때 거기에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의 우리나라 그룹에 네. 초석이 된 게 SK 그룹, 두산 그룹, 하나 그룹이 이렇게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렇군요. 하나 그룹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네. 부품 사업은 엔진이든가 뭐 포워드, 그다음에 PT, ATC, ELS 등인데 이런 뭐 등속 조인트 사업을 하는데 사실 뭐 저도 뭐 전문가라 하지만 이런 약자를 사실 다 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럼요. 바이오들에서 네. 보니까는 이제 찾아보니까 4WD, 4WD는 이제 사륜 구동형 부변속기. 그다음에 PTU는 일단은 전륜 유동 차량에서 이거를 후륜으로 전달시키는 이런 역할을 게 PTU고, ATC는 반대예요. 후륜 구동 차량에서 엔진을 전륜으로 일단 전환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이 LSD는 일단은 좌우 구동륜의 토크 분배를 전자적으로 제어하여 핸들링 및 탈취 형성을 상쇄하는 게 이제 이런 어떤 이 LSD다. 여기에 일단은 주력 사업으로 현대이하가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친환경 차량 부품인 열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수소차 부품의 공기 압축기인데 지난번에 보면 이제 열 관리 시스템 개발했다고 아마 뉴스에 크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아마 현대이하가 향후에 이런 열 관리 시스템이 아마 또 매출에 또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뭐 스마트 팩토리, 뭐 협동 로봇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일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기계가 10년 만에 재개되는 투자 사이클이다. 우리 반도체 사이클은 뭐 슈퍼 사이클 뭐 2년에 가진 돌아왔다 그러는데 네. 기계 사이클이 지금 10년 만에 들어왔다면서 뭐 현대 기아 투자 사이클이 10년 만에 재개됐고, 그다음에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회사는 일단은 유형 자산 투자, 설비 투자가 본격화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공연 내연 기관을 이제 우리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셀룰러 공장의 신설이 일단 대평로.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전에는 소품종 다량 생산해서 일단은 이제 전기차라든가 수차가 들어다 보니까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일단은 공정 자체를 일단 늘린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10만 대당 각각 200억 원, 1,000억 원의 장비 매출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마 부품 차별화된 기술 진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해가지고 높은 수익성의 4륜 구동 시스템과 등속 조인트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2023년에 시작될 아까 얘기했지만 통합 열가리 시스템, 네. 이건 어떤 실적 굉장히 기대되는 이런 종목이 현대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종목은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해가지고 올해 2분기 매출이 약 한 1.84%, 약 한 이제 52% 전년 동기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일단은 이제 580억으로 흑자 전환이 되는데
일단 컨센서스 대비 약 110% 정도 상회할 전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에 어떤 거 반도체 어떤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불구하고 일단은 이 회사는 이제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된다 이런 어떤 레포트가 나왔고요. 아마 2010년 이후에 처음으로 영업이익률이 4%대를 아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동률 상승에 따라 영업 적자폭이 축소되고 일단은 뭐 흑자 전환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올해 일단은 이제 영업이익이 일단 흑자를 전환하는 이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더욱이나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장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회사는 러시아라든가 멕시코 법인, 엔진 법인의 매출 증가가 일단 수익 기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아마 전에 2년 동안 이제 재고율이 높았는데 그때는 이제 원가가 낮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높은 원가 구조의 어떤 그 잔여 재고가 이제 5월까지 대부분이 소진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원가가 낮아지면서 일단은 이제 수익이 점점 더 좋아진다 이렇게 되고요. 결국에 이제 2021년, 2020년 영업이익 각각 2,682억, 3,886. 그러니까는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273% 늘어나고 내년도에는 오히려 또 더 늘어나는 3,886에서 시장 컨센서스를 거의 50%에 능가하는 어떤 수준으로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에서 50%나 일단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시총이 2조 8천억, 매출액은 6조 5천억, 펀은 일단 23 정도 돼서 일단은 뭐 코스피 평균보다는 높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연기금들이 계속 매수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은 좀 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좀 파는 모습이고요. 투신도 계속 사다가 이번 주에는 좀 매도하는 모습이죠. 근데 현대이하가 11만 5천 원까지 일단은 장중에 찍고서 아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일단은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은 다시 10만 원대 아래로 일단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RSI도 일단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네이버는 일단은 키움증권에서 또 제목을 또 뽑은 게 큰 그림에서 더 매력이 있다 해가지고 45만에서 49만 원을 목표를 상향을 했죠. 한번 이 회사는 아시지만 뭐 네이버하고 뭐 일본의 뭐 라인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뭐 광고라든가 쇼핑, 간편 결제, 클라우드, 콘텐츠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선물하기가 아마 또 카카오보다도 네이버가 또 이렇게 앞서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도 뭔가 계속 이렇게 발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뭐 전자금융업체, 뭐 네이버 파이낸셜, 콘텐츠 서비스는 네이버 매트, 그래서 뭐 중소회사가 또 여러 개 있죠. 일단은 뭐 2020년 말 자회사 수가 아마 133개예요. 굉장히 많죠. 네.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사업 확장에 대한 경쟁, 결국에는 보면은 이제 경쟁사가 카카오거든요. 이제 카카오한테 일단은 역전을 당했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플랫폼 사업 확장에 대해서 아마 카카오가 좀 앞선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두 회사가 이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카카오가 여러 가지 뭐 은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게임 뭐 이런 거 봐서는 좀 앞서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런 자회사들이 카카오는 이제 상장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런 어떤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아마 이게 주가에 아마 반영되지 않나 해서 네이버를 앞서는 이런 이제 결과가 6월 달에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러한 것도 네이버의 어떤 기업들도 분명히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이버도 볼 때는 잠재적으로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준비 단계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지표 개선이 하반기에 들어서야 좀 개선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클라우드 매출 이제 어떤 매출이 4분기가 아마 이제 경쟁사가 아마 최고 성승기인데 아마 신선식품을 비롯한 커머스 이런 확대가 아마 네이버가 하반기부터는 일단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일본에서의 사업도 아마 일단 하반기에는 좀 더 확장이 되면서 어떤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플랫폼 성장도 이제 기대가 된다 하는데 이제 사업 가시성이 높은 웹툰 사업, 그다음에 일본 확장을 꾀하는 커머스, 그다음에 동아시아 확장을 노리는
클라우드, 그다음에 메타버스 서비스는 제페토 해가지고 이 네 가지 사업 부문은 이제 글로벌 부문에서 일단은 이제 목표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의 어떤 잠재력을 봐서는 지금 이제 네이버가 좀 어떤 그 뭐 앞으로는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이런 시각이 있지만 오히려 기울라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이 애널리스트는 목표가를 45만 원에서 49만 원을 일단은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 네이버가 35만 원에 사면 제가 볼 때는 적정가랬는데 네. 3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지금 이제 40만 원 넘겼으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15% 정도 수익이 난 상태인데 이런 제가 볼 때는 네이버가 결국에는 아마 또 60만 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우리가 관심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클라우드 부분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커머스 거래액도 약 38조 원 정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 예산 시총이 67조, 매출액은 5조 3천억, 퍼는 47로 해서 일단은 코스피 대비 일단은 높은 상황이고 일단 수급에 있어서는 일단은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다가 지난주에 또 이번 주에는 또 사는 모습이고 투시는 지난주에 좀 매수했다가 지금은 매도하는 모습. 연기금은 지난주에는 뭐 매수매도 엇갈렸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차트상으로도 일단 43만 6천 원 장중을 좀 찍고서는 지금 하락한 모습인데 다시 추세가 꺾이지 않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네이버 차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SK증권에서 2위 있는 상승해가지고 목표가를 2만 8천으로 상향을 했는데 이 회사는 네. 이제 1970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96년에 일단은 상장이 됐는데요. 아마 이제 전 세계 플랜트 시장에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는 어떤 EPC, 설계, 구매, 시공을 하는 이런 전문가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산업환경 그룹 내 물량 지속적인 발주가 이어지고 해외 수출 및 바이오 시장이 성장할 때가 전망인데 삼성 엔지니어링 옛날에 한번 크게 적자 나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진 적이 있어요. 네, 해외 2만 사업 원까지 때문에. 빠진 적 있었던 것 그쵸. 같아요. 근데 네. 그때가 이제 매수 타임인데 하여튼 이 삼성 엔지니어가 어떤 해외 부분 때문에 항상 실적이 좋다가 도 갑자기 뭐 그때도 이제 잠재 무시를 한번 털으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도 좀 뭔가 이게 좋은 이슈가 있다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또 삼성 엔진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은 기저와 기대감이 오히려 효자 노릇이다. 그래서 뭐 가이던스를 상당히 아마 이 회사가 이제 이 증권사에서는 낮게 보수적으로 제시했는데 연체 우려와는 달리 유가가 일단 유가가 뭐 그때는 37불 하다가 지금 70불이니까 여러 가지 뭐 이런 사우디라든가 이런 어떤 정유가 네. 자체가 좀 오른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미나가 이제 미들이스트하고 뭐 노스 아프리카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네. 이 지역의 발주량도 저점으로 해서 작년 2분기 저점을 계속 꾸준히 상승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오페크 나라들, 기름을 생산하는 나라들은 결국에는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경제가 살아나겠죠. 그래서 아마 네. 이런 거 봐서는 아마 주요 발주처들이 커펙스 생산 능력 자체가 작년에 어떤 낮은 기저 대비 증가가 이상이 된다. 그래서 보면은 파이프라인은 이제 수주 가이던스가 6조 원인데 일단은 비화공 부문의 경우가 2.5조에서 3조를 예상한다. 화공 부분은 약 3조 5천억이라는 보수적인 가이던스는 달성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됐고요.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이제 파이프라인 자체가 이제 화공 부분, 비화공 부분에서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파이프라인 자체가 그래도 뭐 수주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고 그래서 목표가를 2만 1,000원에서 2만 8천원으로 상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유사 어떤 레벨식의 어떤 평균 PBR에 발주처 환경을 고려해서 일단은 올렸다고 하는데 일단 영업 실적 보면 이제 매출액이 계속 이제 올해를 기하해서 계속 늘어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꾸준히 일단은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산정은 뭐 예상 BPS 해가지고 BPS를 산정해가지고 일단 목표가를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총은 5조 1천억, 매출액은 6조 7천억에서 퍼가 10이니까 좀 코스피 대비 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6월 지난주에 좀 오르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올랐지만 이제 화요일 날 어제는 좀 많이 빠진 상태인데 보면 투신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도 주로 매도하는 모습이고 이제 외국인들이 아마 지난주에 주도를 했었는데 어제는 외국인도 대량 매도를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차트 역시 28,000원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일단은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뭐 아직은 추세가 좀 꺾였다고 보지만 아마 다시 2만 원대 초반으로 오면은 매수 타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 엔지니어링 하면은
삼성이 1위가 아니라 1위는 현대 엔지니어링이거든요. 네.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금 이제 뭐 상장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장외에서 계속 1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현대 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의 어떤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아마 최고예요. 네. 그럼 뭐 삼성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가요? 자타가 네. 인정하는 게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아마 언제 상장될지 모르지만 결국 현대 엔지니어링이 우리 현대차 그룹의 지분 구조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주주가 현대건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현대 엔지니어링의 그 정의선 지분이 좀 높을 거예요. 제가 요새는 안 봤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현대차의 어떤 거 지배 구조 개선, 이세 경영 체제 가지고 정의선 위주로 될 텐데 지금 실기를 했거든요. 현대차는 아마 상속세가 엄청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하긴 할 텐데 아마 거기에 정점이 제가 볼 때는 뭐 현대 모비스다, 글로비스다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현대 엔지니어링이들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덕산 네오록스는 하이증권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목표가를 5만 6천 원에서 이제 8만 원으로 늦게 상향을 잡았네요. 했는데 네. 이 회사는 이제 덕산 하이매트를 일단은 이제 분할을 한 거거든요. 2014년에 그래서 이제 분할된 그런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OLED 어게인 2017 이게 이제 옛날에 보면 월드컵 축구 때 이태리 이겼을 때 그때 뭐 19 뭐 몇 년 어게인 해가지고 그때 그랬죠. 이태리 이겼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어게인이라는 말이 이제 항상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네. 간에 전 세계 OLED 수요가 큰 폭으로 성장 나타내서 OLED는 뭐냐면 오가니 나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스스로 네. 빛을 내는 그런 그렇죠. 현상 디스플레이인데 어쨌든 간에 아마 덕산 네오록스 최근에 아마 외국인들이나 기관을 많이 샀거든요. 보면 이제 OLED 보면 이제 3 텐덤 적중 구조인데 이게 OLED TV 한 대당 네. 소재가 스마트는 두께 3배거든요. 면적은 100배라 합니다. 그러니까는 총 300배가 증가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대를 생산한다면은 스마트폰으로 따지면 약 3억 대를 네. 생산하는 이런 어떤 수요가 발생된다. 그래서 보면은 LCD형 DDR 수급질이 가장 심각하다. 해서 전 세계 중소형 OLED 패널 출하량이 2020년 4.57억 대. 그래서 계속 증가할 어떤 전망이 되면서 일단은 이제 이 회사가 하반기부터 일단은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거라면서 5만 6천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덕산 네오록스 어떤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추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 업체의 어떤 네. OLED 패널 채택 수량 계속 늘어난다 보시면서 이 회사 보면은 외국인이 계속 계속 사는 모습이고요. 투시는 연기금에서 파는 모습이고 주가가 일단은 59,800원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잖아요. 나머지 하이브는 일단은 오늘 시간 관계상 네. 다음에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 벨 2부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